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여러분들 가짜 골밀도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가짜 골밀도 때문에 골다공증인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골밀도 찍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짜 골밀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뼈도 많이 주저앉아 있고 뼈도 약하고 몸에 칼슘도 결핍인데 골밀도를 찍으면 골밀도가 되게 좋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히. 사실 저도 골밀도를 찍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2000년대 초반서부터 찍었으니까 골밀도를 그때부터 찍었으니까 사실은 지금 벌써 뭐 엄청 된 거죠, 시간이.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이게 뭐지?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를 몰랐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중간에 좀 나올 거예요. 골다공증을 찍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골 강도로 골량과 골질을 찍는데 대표적인 골밀도 측정이죠. 골 밀도가 골 강도의 거의 7, 80%를 차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고 이제 골밀도를 그래서 찍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골밀도를 이제 우리가 덱사 측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워서 허리랑 이런 고관절 찍는 걸로 이제 찍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골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세요. 굉장히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골밀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오버 이렇게 뜨죠. 이 오버라고 나오는 분들은 골밀도가 좋은 게 아니고 저거는 염증 때문에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증 때문에. 뼈를 보면 엉망인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럴 때 결과도 그냥 저거는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저걸 안 이후로 가짜 골밀도 상승이라고 부르는데 봤을 때 부정맥도 있고 다리에 쥐도 나고 손발도 차고 편두통도 있고 염증도 많고 이렇게 어떤 칼슘 결핍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골밀도와 상관없이 제가 칼슘을 처방해봐요. 그러면 증상이 좋아지시거든요. 아니면은 모발 검사를 해본다든지 그러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가 있죠. 높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뼈에서 빠져나왔던 얘기거든요. 많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뼈 내도 부족하고 세포 내에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암 환자들이나 뭐 피로가 심한 분들이나 뭐 염증이 많은 자가면역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모발 검사하면 대부분 칼슘이 끝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짜 골밀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 이거는 척추 부위에 특히 많아요. 고관절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힘을 받는 부위가 척추가 주로 받기 때문에 척추에 염증이 많거나 퇴행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강직성 척추염 같은 분들도 높게 나오고요. 몸에 염증이 많다는 걸 대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어떤 한 부에 염증이 많다 그러면 다른 부위에도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과연 뭔가 확실한 골밀도 측정 방법이 없나 그래서 몇 가지 더 찾아봤는데 한 가지 단일 방법으로 모든 거를 다 채워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게 정답이고 CT 검사로 하는 QCT도 있는데 이것도 모든 골다공증 케이스에 대해서 골절을 예측하기에는 사실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찍는 그 덱사 검사랑 QCT를 찍어서 두 가지로 하면은 이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시에 찍어도 같은 날 찍어도 이런 추적 검사를 덱사로 했다가 QCT로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기준 자체가 약간 틀리다 보니까 왜냐면 같은 덱사 기기 안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이제 추적 검사를 하지 마시고 QCT를 찍으셨으면 QCT로 덱사로 찍었으면 덱사로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도 싫고 나는 간단한 게 좀 설문 같은 거 가지고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FRAX라 그래서 Fracture Risk Assessment Tool이라고 해서 골절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WHO에서 개발한 건데 이건 뭐 비용이 뭐 안 들죠. 대신에 약간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골밀도의 위험인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점수를 매겨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프렉스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TBS라고 트라베큘라 본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차원 덱사를 3차원으로 재구성한 건데 그러니까 뼈의 미세 구조까지도 이제 3차원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골절 위험도를 이제 간접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많이 쓰는 검사는 아닙니다. 아직 도입이 많이 잘 안 돼 있죠. 자, 프렉스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거는 여기 밑에 사이트가 있어서 이거 치고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10년 내에 골절이 얼마나 생길 수 있나 그런 생활 습관이나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한번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짜 골밀도 상승과 골밀도를 찍는 여러 가지 방법들, 골밀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추적 검사할 때 도움이 되는 설문 툴이라든지 오류를 범하시는 것들, 덱사를 처음에 찍고 골밀도 치료를 한 다음에
다음에 큐시트를 찍고 아 뭐가 골밀도가 뭐 잘 안 맞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같은 장비로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그게 가장 정확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많은 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하니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